혹시 지금 나는 당뇨랑 상관없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우리 집안은 당뇨 내력도 없고 뚱뚱하지도 않은데 뭘 하고 안심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 단 1초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바로 그 생각이 우리 몸의 혈당 조절 시스템을 조용히 그리고 아주 확실하게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는 그저 달게 먹어서 뚱뚱해서 생기는 병이라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마른 당뇨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오늘 저는 의사들도 진료실에서는 미처 다 알려주지 못하는 우리의 췌장을 지치게 만들고 혈당을 미친 듯이 날뛰게 만드는 진짜 원인들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드릴 겁니다. 평생 당뇨약에 의지해서 살고 싶지 않으시다면, 무서운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 딱 한 가지만이라도 꼭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10년, 20년 뒤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제가 약속드립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일 바로 지금 시작됩니다. 첫 번째, 당신의 췌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습관은 바로 건강해 보이는 가짜 건강 음료에 속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건강을 생각해서 과일 주스 한 잔씩 갈아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또는 등산 갈 때, 운동할 때 땀 흘렸으니까 이온 음료 한 병쯤은 괜찮겠지 생각하시고요. 심지어 제로 칼로리, 제로 슈가라고 쓰여 있는 음료수는 마음 놓고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 음료들이 사실은 설탕물과 다를 바 없이 우리 혈당을 급격하게 치솟게 만드는 주범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과일 주스는 정말 위험합니다. 과일을 직접 갈아서 만들었으니 괜찮다고요? 이건 정말 큰 착각입니다. 과일을 주스로 만드는 순간 우리 몸에 이로운 식이섬유는 대부분 파괴되고 액상과당이라는 혈당계의 폭군만 남게 됩니다. 액상과당은 흡수 속도가 설탕보다 훨씬 빨라서 마시는 즉시 혈관으로 직행해 혈당을 수직으로 상승시킵니다. 이때 우리 몸의 췌장은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치솟은 혈당을 잡기 위해 비상사태에 돌입합니다. 인슐린을 평소보다 몇 배나 더 많이 아주 급하게 쥐어짜내야 하는 거죠.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된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무리 튼튼한 췌장이라도 결국 지쳐서 나가떨어지고 맙니다. 이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당뇨병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이온 음료나 비타민 음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 후 갈증 해소에 좋다고 생각하지만 성분표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각설탕 몇 개를 통째로 녹인 것과 다름없는 엄청난 양의 당이 들어 있습니다. 제로 음료는 더 교활합니다. 당장은 혈당을 올리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인공 감미료가 우리 뇌를 속여서 단맛에 더 중독되게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인슐린 저항성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뭘 마셔야 할까요? 정답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바로 물입니다. 우리 몸에 가장 좋은 음료는 순수한 물입니다. 과일은 주스로 갈아 마시지 말고 통째로 드세요. 그래야 식이섬유가 당의 흡수 속도를 늦춰주고 혈당을 완만하게 올려줍니다. 목이 마를 때는 음료수 대신 물을 드시는 습관을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 보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의 지친 췌장에게 달콤한 휴식을 선물할 겁니다. 그런데 음료수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세 끼 먹는 밥에 숨겨진 비밀인데요. 밥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걸 챙겨 먹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 충격적인 진실을 바로 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당신의 혈당을 조종하는 것은 바로 하얀 탄수화물의 저주입니다. 우리의 주식인 흰쌀밥 이야기입니다. 따끈하고 윤기 흐르는 흰쌀밥 정말 맛있죠. 하지만 이 맛있는 흰쌀밥이 사실은 우리 혈당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큰 적 중 하나입니다.
흰쌀은 도정 과정에서 쌀의 눈과 겨에 들어있는 좋은 영양소, 특히 식이섬유와 비타민, 미네랄이 모두 깎여 나가고 순수한 녹말, 즉 당질 덩어리만 남은 상태입니다. 이걸 정제 탄수화물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정제 탄수화물은 소화 흡수가 너무 빨라서 우리 몸에 들어오자마자 곧바로 포도당으로 전환되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액상과당과 똑같은 작용을 하는 셈이죠. 흰쌀밥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흰빵, 국수, 떡, 라면 등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음식들을 먹을 때마다 우리 췌장은 인슐린을 뿜어내느라 녹초가 됩니다. 그렇다고 밥을 아예 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첫째, 밥을 바꾸는 겁니다. 흰 쌀밥 대신 현미, 귀리, 퀴노아 같은 통곡물이 섞인 잡곡밥으로 바꿔보세요. 통곡물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당이 흡수를 더디게 만들어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도와줍니다. 마치 댐이 물을 가둬두었다가 서서히 방류하는 것과 같은 원리죠. 둘째,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바로 먹는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똑같은 식사를 하더라도 무엇을 먼저 먹느냐에 따라 식후 혈당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식사하실 때 딱 이 순서만 기억하세요. 채소 먼저, 그 다음 단백질과 지방, 그리고 맨 마지막에 탄수화물인 밥을 드시는 겁니다. 채소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위장에 먼저 들어가서 그물망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이 그물망이 나중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이 당으로 변하는 속도를 늦춰주는 방패막이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거죠.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식사 순서만 바꿔도 식후 혈당이 최대 30에서 40%까지 낮아지는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오늘 저녁 식사부터 당장 시작해 보세요. 밥을 반 공기만 드시더라도 반드시 나물이나 샐러드 같은 채소를 충분히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고기나 생선, 두부 같은 반찬을 드신 후에 맨 마지막에 밥을 드셔보세요. 몸이 훨씬 가볍고 식사 후에 졸음이 쏟아지는 식곤증도 사라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먹는 습관만 바꿔도 혈당 관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런데 식사를 아주 건강하게 잘 마쳤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식사 후에 무심코 하는 이 행동 하나가 혈당을 다시 폭발시키는 스위치가 된다는 사실 아마 모르셨을 겁니다. 그 위험한 행동이 무엇인지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혈당 스파이크를 부르는 최악의 습관은 바로 식후 즉시 들어눕기입니다.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소 된다는 옛말 다들 들어보셨죠?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정말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혈당 관리 측면에서는 소가 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면 섭취한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변해서 혈액 속으로 들어옵니다. 이때 혈당이 올라가기 시작하죠.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가 혈당이 가장 높이 치솟는 피크 타임입니다. 바로 이 골든타임에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하루 전체의 혈당 그래프를 좌우합니다. 만약 이때 소파에 앉아 TV를 보거나 그대로 드러누워 낮잠을 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주인이 에너지를 쓸 생각이 없구나라고 판단하고 혈액 속에 넘쳐나는 포도당을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결국 이 포도당은 갈 곳을 잃고 혈관 속을 떠돌아다니며 혈당 수치를 계속 높게 유지시킵니다. 그러면 또다시 췌장은 죽을 힘을 다해 인슐린을 만들어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게다가 쓰고 남은 포도당은 결국 우리 몸에 차곡차곡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뱃살의 주범이 바로 이 식후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그럼 이 위험한 피크타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창하게 운동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식사 후에 딱 15분만 투자해 보세요. 가볍게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거나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그것도 힘들면 설거지나 집안 정리라도 좋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몸을 움직여주면
우리 몸의 근육이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바로 가져다 쓰기 시작합니다. 마치 펌프질을 해서 물을 퍼 올리듯이 근육이 혈당을 쭉쭉 빨아들여서 자연스럽게 혈당 수치를 낮춰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췌장이 과도하게 일할 필요도 없고 인슐린도 훨씬 적게 분비되어 효율적으로 혈당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식후 15분 산책, 이건 돈 한 푼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최고의 혈당 관리 비법입니다. 오늘부터 식사 맛있게 하시고 수저를 놓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가볍게 움직여 보세요. 속도 더부룩하지 않고 몸은 가뿐해지면서 혈당까지 잡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 식습관과 식후 습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밤에 벌어지는 더 큰 위협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 당신도 모르게 혈당을 망가뜨리는 소리 없는 암살자가 있다는 사실을요. 그 정체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당신의 인슐린 시스템을 교란시키는 주범은 바로 수면 부족입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 정말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으셨죠? 그런데 이 말이 혈당 관리에도 똑같이, 아니 그 이상으로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많은 분들이 잠 좀 못 자는 게 대수냐고 생각하시지만 단 하룻밤만 잠을 설쳐도 우리 몸의 혈당 조절 능력은 크게 떨어집니다. 마치 밤새 술을 마신 사람처럼 인슐린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인슐린 저항성이 급격히 높아지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낮 동안 쌓인 피로를 풀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며 호르몬 시스템을 재정비합니다. 그런데 잠이 부족해지면 우리 몸은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에 놓인 것으로 착각합니다. 이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마구 분비되는데 이 코르티솔이 바로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하는 주범입니다. 인슐린이 혈당을 낮추려고 열심히 일하는데 코르티솔이 옆에서 계속 해방을 놓는 셈이죠. 뿐만 아니라 수면이 부족하면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렙틴 호르몬은 줄어들고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그렐린 호르몬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잠을 설친 다음 날이면 유독 빵이나 과자, 단, 음식 같은 탄수화물이 당기는 경험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이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호르몬이 우리 몸을 그렇게 조종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 증가와 식욕 폭발이라는 최악의 조합을 만들어내서 혈당을 망가뜨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일 밤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질 높은 수면을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냥 오래 눕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깊은 잠을 푹 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잠자리에 들기 최소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잔잔한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잠은 그 어떤 보약보다도 뛰어난 혈당 조절제라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4가지를 모두 잘 지키더라도 우리 몸에서 이것이 빠져나가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도 모르게 서서히 사라지는 이것, 바로 우리 몸의 혈당 조절 최후의 보루입니다. 과연 그 정체는 무엇일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5번째, 혈당 조절의 성패를 가르는 최후의 열쇠는 바로 근육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팔다리가 가늘어지고 힘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것을 바로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늙고 힘이 없어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가볍게 여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것은 우리 몸의 혈당 조절 시스템에 치명적인 약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포도당을 저장하는 가장 큰 창고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통해 섭취한 포도당의 약 70에서
80%를 근육이 저장하고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근육이 많고 튼튼하면 식사 후에 혈당이 올라도 이 거대한 창고가 포도당을 넉넉하게 다 흡수해 주기 때문에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육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포도당을 저장할 창고가 작아지고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결국 식사 후에 들어온 포도당은 갈 곳을 잃고 혈액 속을 떠돌아다니며 고혈당 상태를 만들게 됩니다. 똑같은 양의 밥을 먹어도 근육이 많은 사람은 혈당이 완만하게 오르내리는 반면 근육이 없는 사람은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유산소 운동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하게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바로 근력 운동입니다.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기구를 들어야만 근력 운동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집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근육을 키울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운동 중 하나는 스쿼트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인 허벅지 근육을 단련하는 최고의 운동이죠. 의자를 뒤에 두고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또는 벽에 등을 기대고 무릎을 굽혀 투명 의자에 앉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도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계단을 오르거나 장을 보고 가벼운 짐을 직접 드는 것, 까치발을 들었다 내렸다 하는 것 모두 훌륭한 근력 운동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이라도 좋으니 우리 몸의 근육 창고를 다시 튼튼하게 채워나가는 노력을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운동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단백질 섭취입니다. 근육의 재료가 되는 단백질이 부족하면 아무리 운동해도 근육이 잘 붙지 않습니다. 매 끼니마다 계란, 두부, 생선, 살코기 같은 양질의 단백질 반찬을 꼭 챙겨 드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탄탄한 근육이야말로 평생 요요 없이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오늘 제가 당뇨를 부르고 췌장을 망가뜨리는 5가지 최악의 습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과일 주스 같은 가짜 건강 음료에 속지 마세요. 둘째, 흰 쌀밥 대신 잡곡밥을 그리고 채소 먼저 먹는 식사 순서를 지키세요. 셋째, 식후 15분 산책으로 혈당 스파이크를 막으세요. 넷째, 매일 밤 7시간 이상 푹 주무시는 게 보약입니다. 다섯째, 우리 몸의 혈당 창고인 근육을 키우고 지키세요. 어떠신가요? 당뇨 관리가 더 이상 어렵고 막막하게만 느껴지시나요?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속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당뇨는 불치병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간절한 신호입니다. 주인님, 이제 저를 좀 돌봐주세요 하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 중 단 한 가지라도 좋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해 보세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어느새 당뇨 걱정에서 벗어나 활기차고 건강한 내일을 맞이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활력TV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서 함께 건강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